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사관학교 2026학년도 자 22번 삽입 문제인데요.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좀 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실전용에서 이제 제 강의는 이러합니다. 실전용이 있고 이제 공부요, 공부. 지금 저는 이 강의에 공부용에 거의 한 90%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실전용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충분히 돼야 이 실전용에서 빠른 속도로 답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공부는 더하기입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보는 거고, 실전용은 내가 모르는 거는 빨리빨리 지우는 겁니다. 이건 지우는 거. 그래서 남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풀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전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 실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전용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가끔씩 이 실전용으로 시간에 맞게 딱딱딱 풀어내는 연습도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린 첫 번째 The Sim Rim Theory, 두 번째 결속장치. 결속장치에서 cohesive, 이렇게 cohe라는 것은 딱 붙어있다는 뜻이죠. 결속장치 devices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법적 결속장치와 어휘적 결속장치가 있다. 이 어휘적 결속장치가 훨씬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왜 쉽냐? 여기 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자, 네거티브 넘버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림에 있나요? 자, 림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sim이라고 잡으면 림에 지금 네거티브 넘버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여기서는 이 method 방법에 대해서 나왔고, search rod,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자, 여기 보세요. 네거티브, 또 보시면 여기 보면 네거티브 넘버, 그렇죠. 네거티브 넘버, 이게 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sim이고 여기가 rim이니까 이 rim에서 앞에 있는, 자, rim에서 지금 3번, 요 3번에 있는, 그렇죠, negative라는 새로운 넘버가 왔고, 이 부분 여기 보세요. 여기 also가 나와 있잖아요. also가 뭐랬어요? 그렇죠, 대조와 나열이다. 그럼 뭐가 나열됐냐? 이 방법이 나열됐죠. 이 방법이 나열됐고, 뭐가 대조됐냐? 여기는 네거티브 음수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상적 개념이고, 여기는 무슨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물리적인 개념이죠. 여기서는 물리적 개념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너무 쉬운 거죠. 네거티브가 sim이잖아요. 자, 여기가 네거티브가 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lso가 나와서 네거티브가 나오고 네거티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구조다, 이거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저하고 공부가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에요. 저하고 이제 조금만 하시면 이거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현재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공부 끝나고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저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문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문장이라는 것이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문적인 글쓰기를 보기 때문에 이 문장이 결속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결속이 이렇게 sim, 여기가 sim이고,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sim과 rim으로 두 부분을 이렇게, sim과 rim, 그 다음 topic과 comment, old와 new, 뭐 given과 new,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 sim이 sim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constant, 요 constant, sim이 progression, 진행했다. constant,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요런 패턴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여기가 rim인데요. 이 rim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자, 가장 핵심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sim이 여기 앞에 여기 림이 여기 앞에 sim이 되고 여기 림2가 림1이죠. 림1이 여기가 sim3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rim3가 되면 rim3는 sim4가 되는 linear progression, 정확히 얘기하면 simple linear progression에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스프리트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Q에 1 플러스 2의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Q1과 이렇게 Q2 이렇게 분리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derive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안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파생한다는 뜻인데, 이제 여기가 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큰 개념. 이 큰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거는 좀 물리적으로 이 두 개가 나타났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는데, 요거는 이제 큰 개념, 추상적인 개념에서 작은 개념.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이퍼님이라고 이렇게 좀 하위어라든지 이렇게 부분이 나온다든지 요런 개념일 때 파생된 그런 프로그레션이다. 스플리트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약간은 물리적인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투가 나왔을 때 하나는 원은 이러하고 뭐 혹은 another는 이러하다, 혹은 some은 이러하고 뭐 others는 이러하다, 이제 이런 경우 조금 이런 경우에는 스플리트 됐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나오면서 조금씩 더 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결속 장치는 뭐냐면 자, 보시면 1번, 2, 3, 4, 5가 있잖아요. 뭐 P, Q1, Q2, Q3, Q4, Q5인데 여기에 있는 림의 정보나 심의 정보에서의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 건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노님,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자, 그 다음에 하이퍼님, 이게 하위어예요. 하위어, 이거는 부분어. 이 부분어가 나온다. 그리고 반의어가 나오면서 결속이 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가 차이나예요. 차이나가 아닌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나가 아닌 나라. 이게 뭐예요? 반의어죠. 이 반의어의 관계도 어휘적 결속 장치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레퍼런스라는 것은 it라든지 them이라든지 they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this, these 중요합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대용되는 거, 뭐 원이라든지 뭐 such라든지 뭐 이런 것들, do, 뭐 so, 뭐 이렇게 생략된 게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공부를 하고 조금씩 하면서 생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단어의 생략이 있어요. 단어에서 단어의 줄임말, 뭐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conjunction, 이거 however가 특히 중요하죠. 자, 이런 경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질 배경 지식은 이러이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practice mathematics, 그러니까 실용적인 수학이 있고 알고리즘적인 사고, 이제 이건데요. 무슨 얘기냐? 이 카운팅 라드, 이게 이제 뭔가 숫자를 세는, 이제 계산하는 이제 막대인데요. 라드는 막대예요. 이 막대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 그래서 1번 다음에는 2번하고 3번 다음에 이렇게 일련의 규칙을 모아놓은 법칙이에요. 요거 일련의 이렇게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규칙들의 모음. 이 계산 막대가 일련의 어떤 접근 방법을 이제 증거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뭐냐? simple process. 무슨 얘기냐? rad를 그냥 단순히 움직여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움직여가지고 간단한 이런 절차, 조작을 통해서 효율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또 스퀘어 루트 요거죠. 요거 그리고 심지어 등호 뭐여서 x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 플러스 뭐 y 뭐 이렇게 요런 그 연립방 정식 또 그래서 4x 플러스 2y는 뭐 예를 들어서 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적 싱킹 그 다음에 프랙티컬 실제 그런 수학에 대해서 이 글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머티리얼 표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물리적인 거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물리적인 표상. 자, 뭐에? 그렇죠. 추상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뭘로? 그렇죠. rad라는 막대기로 카운팅을 한 거죠. 추상적인 거를 무슨 얘기냐? rad는 무슨 역할을 했냐?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토큰이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표상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추상적인 그러한 오퍼레이션, 연산, 어디에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연산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그죠 rad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물리적인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그러한 작용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질 수 있고 요거 머티리얼 물리적 꼭 기억하시고 추상적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철학하고 연결되고 자, 이것도 커그니션인데 인바디라는 것은 이제 이 단어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바디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concrete 눈에 이렇게 손에 만질 수 있는 tangible 할 수 있는 걸로 추상적인 것을 tangible 만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로 피지컬하게 현존하는 세상에 구체화하는 거 실체화하는 거 좀 어려운 말로는 체화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커그니션 인지의 철학에 연결이 되는데 수학에서 무슨 얘기냐? 손으로 하고 물체라는 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오브젝트 이걸 가지고 수학을 수행하기 이게 바로 구체화된 인지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 심벌이 아니라 단지 기호가 아니라 이 rad를 가지고 카운팅하는 것은 대상이나 손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 심벌이 아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요 얘기인데요. 요 opposite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 대립된 것. 예를 들어서 플러스면 마이너스, 양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양의 원리라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이 음양의 원리가 서로 밸런스, 균형을 맞췄다가 우리 동양 사상의 하나의 원리이자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립된 것들과 이렇게 음양의 그런 영향과 조화를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이거는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자, 어떻게 달라요? 고대 이런 문화가 개념화했죠. 수학에서 개념화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서 다른 서양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와 대조를 이루냐면 추상적이고 프라그매틱 실용적이고 이런 심벌이 중요하죠. 심벌엔 접근 방법과 뭐를 했냐면 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문자적인 접근 있는 그대로의 접근 방식 다른 세상 그러니까 차이나에서는 abstract 추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용적이고 추상화가 되고 심벌적인 접근 방법을 썼는데 차이나가 아닌 다른 지역 나머지 세상은 물리적이고 콘크리트하고 그런 접근 방식으로 수학을 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원전 한 3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이 추상화 방식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양이나 다른 나라들은 한 16세기 한 거의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차이니즈 시스템은 영향을 받았죠. 어디에서 도교나 음양의 원리, 밸런스, 그 다음에 대립상, 즉 이런 대립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대립상인데 뭘 가능하게 했냐? 추상적인 넘버, 숫자의 추상화를 가능하게 했죠. 뭘로부터? 물리적인 현실로부터 추상화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동양인 이 차이나에서는 이런 추상화가 가능했고 왜 다른 나라는 추상화가 이렇게 많이 늦었을까라고 이제 또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또 어떤 우리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이런 개념이 리니어하거나 반드시 이렇게 프로세스 이런 과정이 아니고 바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문화나 철학적인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뭐죠? 컨스트럭티비즘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철학과 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떤 철학과 문화일까요? 이제 그거죠. 그래서 문화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음수가 오늘날에는 분명하게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냥 과거에서 현재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문명은 이 숫자가 셀 수 있는 물리적인 물체로 엮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수가 거부당했어요. 많은 지역에서. 이 마이너스 7 쉽 이렇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와 대조를 이뤘냐? 이 대조는 뭘 강조하냐? 문화적인 프레임이 형성한다. 수학적 추상을 형성한다. 이것도 컨스트럭티비즘이죠. 이분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자, 수학적인 시스템은 보편적이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리니어하게 발전한 게 아니라 형성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특별한 문화적, 철학적 맥락에서. 그렇죠? 그 수학이 발달하는 그런 나라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철학적, 문화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수학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문화가 숫자를 접근하는 그런 접근법을 형성하고 문화의 프레임이 수학적인 그런 추상화를 형성했다는 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물리적인 것과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 글을 읽으실 때 느끼지 않으셨으면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이걸 만약에 느끼셨으면 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좀 느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삽입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카운팅 로드. 그러니까 계산하는 그러한 막대는 아마도 과거에 만들어졌다. 차이나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나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뭐냐? 인디아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있어요. 요 데이가 뭐예요? 데이. 요거. 그죠? 또 반복됐죠? 이거 뭐예요? reference. 자, 우리 아까 배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어느 것이든 뭐요?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인도든 간에 이 데이가 뭐예요? 데이. 그렇죠. 카운팅 라드 있죠. 요거죠. 카운팅 라드. 어떻게 왔어요? 여기가 sim이잖아요. 저기 sim이고 여기가 sim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im이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constant 그렇죠. sim progression 이렇게 온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고 또 뭐가 또 반복돼요? 어휘가 하나 둘 셋 여기 또 반복했고 또 여기 차이나 나왔는데 또 차이나 반복됐죠. 또 요 댐이 뭐예요? 또 반복됐죠. 어때요? 여기 보이십니까? 어휘 반복. 자, 어휘 반복 느끼시라고 지금. 자, 느끼시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데이가 뭐예요? 요거 계산 막대. 계산 막대가 테이크오프라는 것이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successful하게 spread 퍼졌다 이런 뜻이에요. 성공적으로 퍼졌다. 어디에? 차이나에서 성공적으로 퍼졌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테이크오프를 썼지만 사실은 여기서 came from 쓰면 안 되나요? 그렇죠. 차이나로부터 왔다. 혹은 발명됐다 하면 안 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near synonym이죠. near synonym.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자, 됐나요? 오케이. 이제 새로운 정보 말해야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old의 정보가 new로 이렇게 바뀌고 이거를 old가 받고 new를 주는 우리 아까 배웠죠. 네,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님 새로운 정보예요. 여기 뭐예요? 큰 이익.
큰 이익이 있었대요. 누구에게는? 사람에게는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에요. people.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요거 카운팅 라드를 사용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 여기가 sim이죠. 여기까지가 sim. 자, 보이시면 자, 요 트레이더는 뭐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요 카운팅 라드를 이용한 사람 중에 일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림이잖아요. 림이 어때요? 그렇죠. 이게 지금 sim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 거예요? linear progression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속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 나와야죠. 요 트레이더가 여기서부터까지가 sim이니까 트레이더 새로운 정보 뭘 줬어요? 그렇죠.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을 자 빨리 쉽게 했다. 이건 뭐예요? 그것을 이용하니까 이득이 생긴 거죠. 이득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요 이득과 빨리 쉽게 연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석과 연산이 되면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림이 림으로 간 거죠. 지금 림이 림으로 갔으니까 컨스탄트 림 프로그레션도 섞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고리즘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제너럴 라운이 나왔죠. 자, 이 알고리즘인 건데 이 알고리즘이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사칙연산.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에 아주 그 간단한 알고리즘을 여기서 소개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요 단어 나와서 물리적 막대. 이 물리적 막대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subtract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이게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막대를 움직이는 것을 포함한 간단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물리적인 막대를 이용한이죠. 물리적 막대를 using, 사용하면서 물리적 막대를 움직이는 걸 사용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배움으로써 1, 2, 3, 4를 빨리 쉽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거를 부음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알고리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 이게 뭐냐면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이런 순서를 지키면서 이거를 1년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순서를 지키면서 이 절차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절차적 계산, 절차적 방법, 절차적 규칙을 모아놓은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3번 했고 이제 4번 여기 보시니까 멀티플 나왔죠. 여기 어디션 요 단어와 요 단어가 어때요? 그렇죠. 같은 거죠. 그리고 요거 설명 안 했네. 요 댐이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뭐예요? 요렇게 개념정의였죠. 이것도 제너럴 라운이죠. 개념정의를 해줬잖아요. 물리적인 막대다. 이렇게 개념정의를 물리적인 막대라고 딱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단순한 알고리즘이다 하고 또 이 녀석을 이렇게 개념정의해 있어. 자, 제너럴 라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specific 1, specific 2 뚝뚝뚝 이렇게 나온 거죠. 1, 2, 3, 4 이렇게.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들어놓으면 여러분 그 문장을 보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실 때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물리적인 이 라드로 뭐 카운팅을 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보면 자, externalized 그냥 외제화 시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reduce 뭘 줄였을까요? 뭘? 그렇죠. mental load, 멘탈 부하, 우리가 cognitive load라고 cognitive 부하, 그러니까 인지의 부하, 집중도, 그런 부하가 걸리는 거를 줄여주겠죠. 왜?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추상적인 것은 어때요? 부하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심리학에서 중요하니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나아가서 여기서 1, 2, 3, 4 중에 하나가 이렇게 쭉 어떻게 뽑혀서 나왔죠. 이제
이거를 이제 개념으로 보고 하나의 뭔가를 나왔다라고 보면 derived progression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니야 이거 개별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 스플리트 됐다라고도 저는 둘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얘기하면 요런 행위가 multiply, 여기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플리트로 좀 쉽게 얘기하려고 스플리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건 요거 파생이죠. 자, 파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구체화한 거죠. 이 내용을 이 간단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걸 움직임으로써 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이나 구체적인 예가 되겠죠. 자, 두 숫자를 멀티플 하기 위해서, 자, rad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뭐가 생각됐어요? 카운팅이 생각돼요. 카운팅 rad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냥 rad 이러면 안 되고 카운팅 rad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리적 rad로 하면 더 정확한 거죠. 물리적 rad를 놔요. 어디 위에 놓고, 어디 위에 놔요? 그렇죠. surface, 표면 위에 놓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각 위치에서, 표면에 놨으니까 막대하게 각 위치에서 컴바인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묶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묶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묶으면 이게 15개다. 요렇게 요 컴바인 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간단한 알고리즘은 이건데 요렇게 움직인다. 피지컬 rad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에 만약에 또 어떤 단어가 생략할 수 있을까요? 쓰자면 using rad, 이렇게 rad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다. 혹은 rad를 움직이면서 moving rad,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이제 생각하자면 지금 이 4번은 뭐예요? 다 또 강조하는데 단순 알고리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general noun이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specific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심지어 방법들, 이거 엄청난 제너럴 라운이죠. 심지어 방법들이 있어요. 제너럴 라운. 와, 요것도 제너럴. 요 제너럴 라운에서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나왔고, 또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나왔죠. 그러면 심지어 방법이네. 또 이거의 구체적인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스퀘어 루트를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연립 방정식이 뭐냐면 등식인데, 이게 한 개 미지수 이상이니까 멀티플이죠. 멀티플이 되는 거죠. 다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인 simultaneously equation과 square root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 심지어 더 나아간 방법들이죠. 뭘 위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죠. 서치 나네. 오, 너무 고마워. 요거 뭐예요? search rad, population. 요거. rad가 표면에 놓고 이렇게 묶는 거. 그러한 rad 조작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간 방법이 존재했는데, 더 나아간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찾아내는 거죠. 스퀘어 루트를,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있는, 요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sim이잖아요. 여기가 rim이잖아요. 그러면 rim이 어때요? 여기까지가 sim이라고 보면, rim이 sim으로 왔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linear, 그렇죠. progression이 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5번 문장과 3, 4번 문장은 같은 내용이니까 요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얘는 단순 simple 알고리즘이고 얘는 even method가 되는 거죠. 어때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반대말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좀 더 advanced 됐다. advanced computation이 됐다. 얘기하고 또 high level이라고 할 수 있죠. high level up 이렇게 그거 정교해졌다. 혹은 뭐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알고리즘에서 더 발전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리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연산에서 고급 수학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 method, 이런 알고리즘, simple,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general 나오면, 제가 왜 얘기하냐, 이거 익숙해지시라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specific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해됐나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specific 꼭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5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심지어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와 같은 rad를 사용함으로써 심지어 이 방법을 해서 결과로 스퀘어 루트를 찾고 등식,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었다. 뭘로? 두 가지 이상의 멀티플한 퀀터티, 수죠. 양, 미지수, 우리는 이제 미지수라고 하죠. 영어로서는 unknown quantity라고 하고, 이거를 포함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야겠어요. 근데 갑자기 네거티브 넘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느껴져요. 왜 느껴지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뭘 설명했나요? sim과 rim에 대해서 설명하고, rim이 sim으로 오거나 sim이 sim으로 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split 되는 거, 요 설명을 드렸죠. 이거를 제가 왜 여러 번 계속 설명을 드리느냐, 바로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어뜬금이에요. 어뜬금. 요 제너럴 라운이잖아요. 어뜬금이라는 느낌이 들어야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선수들은 이런 문제 보면 너무 빨리 빛의 속도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또한이 나왔어요. 또한. 왜 또한이냐? 네거티브 넘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simple algorithm에서 발전해서 심지어 method, 우리 눈으로 보자면 스퀘어 루트하고 연립방정식, 여기에서 또한 대조가 되면서 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때요? 이거는 physical이죠. physical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음수라는 것은 abstract. 그래서 also를 쓴 겁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렇게. 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요 also 나왔을 때 너무 땡큐 하면 돼요. 땡큐. 우리는 꼭 요 개념만 갖고 계시면 이제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계속해서 이 5번도 뭐가 생겼어요? 차이나에서는 이게 생략된 거고, 여기서도 차이나에서는 이게 생략돼 있죠, 사실은. 그쵸? 오케이. 그래서 고대 차이나는 새로운 정보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까지도 아시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네거티브 숫자를 또한 이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고대 수학자들이죠. 고대 중국 수학자들은 네거티브 음수예요. 음수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무슨 정보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rim이죠. rim. 여기가 sim이 되는 거고.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뭐예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 이 문장의 새로운 정보가 뭐예요? 이렇게 딱 끊을 줄 알아야죠. 딱 끊어야죠. 이게 sim, rim, 요 새로운 정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는 네거티브 넘버라는 거죠. 그거를 블랙 막대를 사용해서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표상하기 위해서 뭐를? 양수를. 그리고 rad는 뭘로? 네거티브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사용했어요. 이 말이에요. 네거티브 수를. 자, 그러나 네거티브 수, 음수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에? 정답, 해답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뭔 그렇죠. 계산 중일 때만 사용을 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네거티브 넘버가 딱 나오는 순간 여기에서 림이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림에서. 오케이. 네거티브 막 계속 여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고 계시나요? 이렇게 쭉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linear, 그렇죠. 프로그레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조금 더, 하나 더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잖아요. 이 미지수를 풀면서 우리가 넘기면 어떤 개념이 나오죠? 음수 개념 나오지 않나요? 그쵸? 요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당연히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다? 음수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서 나온 하나의 하위 개념이 이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께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derived progression이 될 수 있지. 여기는 상위 개념이, 야, 연립방정식이 상위 개념 아니냐, 또 이거 지금 이 방법에서 이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보신다면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다. 뭐 이 얘기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 표상한다, 요 represent, 표상한다, 요 단어 조금, 그래서 이걸 조금 저 같은 경우는 negative represent는 representation에 좀 민감합니다. 요 표상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요거는 어떤, 자, 이거는 어떤 거죠? 아주 혁신적인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혁신의, 우리가 그러니까 심플 알고리즘에서 이븐 메서드에서 혁신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혁신적인 거. 왜?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그렇죠. 피지컬, 물리적 개념이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 네거티브 숫자는 오늘날에는 뭐예요? 내추럴, 너무 당연하게 보여.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새로운 정보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역사의 대부분 시간 동안 이 넘버는 어떤 넘버예요? 그렇죠. 네거티브요. 음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그렇죠. 이게 형광펜이죠. 이제 눈에 들으실 거예요. 물리적인 오브젝트에 연관되어 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내내. 자, 그 물리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많은 수학적인 문명, 그러니까 차이나 바깥이에요. 차이나가 아닌, 차이나 바깥의 많은 수학적 문명들이 단순히 고려하지 않았어요. 뭐를, 가능성을, 뭐를, 네거티브의 그러한, 이게 뭐예요? 네거티브 넘버스가 유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오브젝트라는 것은 차이나 말고 다른 나라, 다른 문명에서는 이 음수라는 개념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6번은 뭐예요? 뭐하고 뭐 대조를 줬어요? 그래서 차이나하고 아웃사이드 차이나하고 서로 대조를 이룬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당연한데 여기는 고려를 하지 않았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이 내추럴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내추럴과 didn't consider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걸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 물리적인 오브젝트로만 타 문명권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됐고, 차이나는 어떻다? 그렇죠. 추상화를 했다. 추상화를 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7번도 너무 좋은데요. 10이라는 건 뭐예요? 탱지블이죠. 탱지블.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 거죠. 이게 물리적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 대상에서 나온 거죠. 마이너스 7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넘버,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림이잖아요. 이게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리니어 프로그레션이 되는 거죠. 심플 리니어 프로그레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명권에서는 마이너스 7, 10 양 우리 그 10 알죠? 그 동물은 자 딱 머치 센스예요. 겁나게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얘들은 아예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차이나에서는 그렇죠. 이해가 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약간 이상한 에일리언으로 본 거죠. 뭐를? 마이너스를 에일리언으로 봤다. 음수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however, 그러나가 생각된 거죠.
그러나 Chinese Mathematics는 매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대립된 것들을 균형 속으로 가게 만들므로써 이 개념, 이 차이나의 이 수학의 개념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인데 그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 이와 같은 관점이 뭐예요? 대립되는 것들을 균형으로 여기는 것, 균형으로 만드는 이 관점이 수학자들, 차이니스 수학자들이 쉽게 훨씬 받아들이게 해주죠. 네거티브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해준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문장은 결속이 엄청 잘 돼 있죠? 그쵸? 오케이.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자, 어떻게 나누냐?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차이나 바깥의 문명과 차이나의 문명이 서로 대조했죠. 엔터넘 이게 나오죠. 이게.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해요. 어휘적 결속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개념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사고예요? 물리적 관점, 물리적 사고고 여기는 철학적 사고. 어떤 철학적 사고예요? 대립된 것상, 대립상의 균형으로 갖게 하는 것. 대립상의 것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 자, 이거는 자, 듀얼리티죠. 양립성 두 개가 있는 거를 만나서 하나의 균형을 이룬다는 철학적인 관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사고, 이 차이니스에서의 고대 차이니스의 수학적 사고는 뭐다? 철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여러분 뭐 질문 있으시면 이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 그 댓글이 나오면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적인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받아들였다와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다가 또 어때요? 이것도 어때요? 그렇죠. antonym 그렇죠? 이것과 이것도 antonym 이해됐나요? 그래서 8번도 결속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부하시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한번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차이나와 outside 차이나. 오늘날과 그렇죠. 뭐가? 그렇죠. much of history였나요? history.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요 positive number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negative numbers 이렇게 되겠죠. black rod는 red rod. 그다음 이게 중요하죠. 요거 물리적인 대상, 이게 물리적인 대상으로서 수가 있고 numbers가 존재하는데 이번에 뭘로 존재하나요? 그렇죠. abstract.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abstract 컨셉으로 작용을 했다. 중국이 뭐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 계산 중에는 나타났는데 그죠? 어디에는 나타나지 않나요? never appear 나타나죠. 어디에는 안 나타났어요? 그죠? answer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오늘날은 자연스럽게 봤지만 history 역사적으로는 어땠다? 그렇죠. unnatural하게 본 거죠. unnatural하게. 그 다음에 의미가 없게 본 거예요. meaning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중요하죠. 뭐와 연결시켰어요? 물리적인 대상으로만 얘기는 철학적인 대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numbers as unabstract 추상적인 그런 컨셉으로 봤다. 자, 요것과 그렇죠. 요 개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시스템 이론, 자, cohesive device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